자, 김종인 체제 이제 좀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야당끼리의 경쟁도 뭐 간단치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천정배 저격수로 나섰습니다. 바로 고졸 신화를 썼던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입니다. 전 차장, 네. 저희가 이제 지지율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광주 서을 천정배 의원이 작년에 당선됐던 곳이죠? 네, 지난해 4.19 재보선 때 당시 이제 야당의 텃밭이었던 광주 서울에서 야당 후보였던 조영택 후보를 29.8%, 천정배 무소속 의원 나와서 52%의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제1야당을 꺾고 당선이 됐었는데요. 그만큼 천정배 의원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지역에 영입 인사로 들어왔던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전략 공천, 요즘 말하는 자객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선언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천정배 의원, 오른쪽에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과연 출마 선언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5선이신 천정배 의원님이 계시는 지역구에 정치 신인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무모한 것임을 다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호남의 말투를 숨기고 고향을 말할 수 없었던 서러운 인생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근 후에 어린이집에 혼자 남은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직장맘들이 저의 승리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경제 비전으로 이기겠습니다. 자, 보통 정치인이라면 저런 출사표 던지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 같네요. 저는 저 자객 공천이라는 말이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당시에 했던 말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큰 유행이 됐는데 그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정 민영화라고 그래서 우리로 치면 최신부를 민영화하는데 거기서 돈을 받던 많은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리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당시에 배우 그다음에 아나운서 이런 식으로 유명한 테크노크라트 여자들을 아주 굉장히 대대적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결국은 다 낙선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이 여자를 포함해서 80여 명이나 되고 그런 사람들을 고이즈미 칠드런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 당선 가능성과 상관없이 양향자 상무를 내려보낸 거는 대단히 잘한 거다. 왜냐하면 자객 공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차이가 나야 돼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학벌이 좋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직업 정치인, 그 다음에 테크노크라트. 뭐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이제 눈물의 입당의 변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잠시 전에 이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가볍게 율동하면서 젊은이들과 호흡하는군요. 깜짝 놀랐는데요. 뭐 율동도 잘하지만은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끼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도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나 이런 데도 좀 커뮤니케이션에 스스럼이 없었는데요. 오늘도 얘기한 걸 보면은 제가 양향자 전 상무의 말 여기가 주목이 됐습니다. 호남이 키워낸 최고 엘리트들이 세상과 맞서서 호남의 유리천장을 깨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다시 호남의 품을 파고드는 것이 제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천정배 의원이 서울에서 험지 출마를 했다가 다시 광주로 돌아오는 것을 놓고도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정면 승부를 하면서 더 광주 서울 선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싸늘한 반응을 내놓는데 자폭이란 말까지 했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는 평가절하라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천정배 의원이라고 하니까 맞서서 어떤 대형 정치인을 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고 있었는데 전혀 뜻밖의 복병을 보낸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양향길 상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해야 될지를 국민의당 입장에서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얘기. 동작을 해서 갔더니 여론조사가 안 좋아서 우리한테 보낸 거다.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는 하겠지만 내심으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사실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평가가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 대변인이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김재두 대변인 광주 서갑을 출마 선언을 한 분의 얘기인데 천 대표 측 인사를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진짜 입장이 맞느냐. 아니다. 우리 공식 입장 없고 천 대표도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 천정배 대표가요. 오늘 병이 나서 병원에 서울 어느 모처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천정배 대표가 입원 중인데 이 양향자 전 상무의 어떤 출사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오늘은 코멘트가 없다. 이렇게 천정배 대표 측은 밝혔습니다. 더민주 입장에서는요. 저기다가 누군가를 보낼 때 재선이나 3선 의원 보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기 천정배 의원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 2선, 3선이라면. 마치 저 4년 전 총선 때 문재인 손수저 보내듯이. 그렇죠. 그래 상당히 손수저 씨 그때 저기 뭐 선전했습니다. 그렇죠. 그 저기 문재인 대표를 상대로 해서 그런 걸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이 좀 힘을 좀 받아줘야 광주에서 승부가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지율이 잘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자, 안철수 바람이 좀 가라앉은 듯한 분위기를 소개하는 저희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국민들은 저를 통해 정치 쇄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 영상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남희 차장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과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제 2030에서의 지지율을 살펴보면은요. 네. 자, 26대 8, 38대 7. 그러니까 뭐 지금 2배 격차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20, 30대 지지율이 국민의당 지지율을 많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나 안철수 대선 후보 2012년 당시 2030 세대가 네.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였는데 그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에서 이제 좀 등을 돌렸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당이 한 자릿수 지지율을 얻는다는 건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20대와 30대에서 8%, 7%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정말 그럴 것인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설명하는지 저희 채널 A 뉴스탑10 팀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젊은 분들은 안철수 의원의 요즘 행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확인해봤습니다.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명확한 좀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면은 젊은 세대들도 그거에 대해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틀에 박힌 이미지가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새로운 모습, 기존에 저희들이 봐왔던 그러니까 의원분들하고 다른 모습을 좀 보고 싶은 거죠. 새 정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보여지는 게 1년이 지나도 아직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표명하시는 정치의 색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희가 모두 5분의 유권자를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주로 젊은 분들을 만났는데 5분 모두 비슷한 생각이어서 저희가 좀 우호적인 말씀을 넣고 싶어도 반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점 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달라져서 뭔가 좀 수를 내긴 내야 되겠네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주에 네. 안철수 대표가 저기 네.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네. 조찬 모임에 가서 마침 저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네. 지금 상당히 정리가 돼서 네. 앞으로는 뭐 인재 영업이라든가 네. 이런 곳에 신경을 쓰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 듣듯이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재 영업에서 지금 거의 무슨 뭐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부분하고 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했듯이 네. 안철수 대표가 좀 강해진 것도 같지만 네. 사실은 뭐 전혀 네. 달라진 그 이미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네. 지금 아까 그 젊은이들이 얘기할 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좀 날카로운 그런 지적이다 하고 봤는데 네. 그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지금 그쪽 당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네. 지금 무슨 고민을 하냐면 제3당이라는 게 참 어렵군요. 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라가 그 스탠스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같은 이 세 가지 점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일정을 저희가 유심히 봤는데 지금 화면에 보듯이 학부모 간담회 가고요. 30대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서이겠죠. 구글이라는 이제 첨단 기업도 찾아가고 청소년 멘토링도 하는데 저런 게 젊은 사람 찾아가는 행보가 과연 지지율을 살리는 것인지 뭔가 중대한 정치적 메시지, 이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유권자들 심장에 쏘는 일이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젊은이를 찾아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는 뭐 그거는 뭐 나무랄 수는 없으나 네. 예전처럼 열광하게 만드느냐 네. 그 부분이 지금 열광의 도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네. 그 이유가 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자, 이 안철수는 갔지만 안철수 현상은 남아있다. 바로 1, 2년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철수로 불렸던 안철수 대표. 자, 우리 젊은 층의 가슴을 설레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죠. 3월이 중대한 승부수가 될 것 같습니다.